평생 국밥을 팔아 15억을 모은 어머니. 아들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응급실에서 고통의 신음을 흘릴 때 아들은 발리에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30년 헌신이 가장 차갑게 외면당한 순간 어머니의 세상도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15억. 당신이 이 어머니라면 이 돈의 주인을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선택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새벽 3시, 낡은 골목 어귀에 외등처럼 불을 밝히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그곳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엄마 손 국밥. 그리고 그곳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는 뽀얀 김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피어오르고 그녀의 무딘 칼은 밤새 서리를 맞은 대파를 쉼없이 잘라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가 다시 찬물에 깍두기를 버무리는 일의 반복.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뜨거움과 차가움의 경계를 수백 번씩 오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등진 후 그녀에게 삶은 생존이었고 생존은 곧 국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 아들 민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게 한편에 붙여놓은 색바랜 아들의 돌 사진을 흘깃 쳐다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칭얼거리면 세상이 무너질 듯 조급했고 방긋 웃으면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3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어느 이른 오후 식당 문에 달린 낡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분주하게 그릇을 닦던 박순자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들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민재였습니다. 좋은 옷감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짙은 육수 냄새와 어색하게 뒤섞였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녀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반가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고단한 일상을 헤아리는 말 대신 다급한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새로 나올 고급 세단을 계약하는데 목돈이 아주 약간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당연해서 마치 잠시 외투를 맡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귀에는 아주 약간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족하다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 없는 그녀만의 금고, 낡은 장판 밑이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낡은 양철 과자통. 그 안에 담긴 돈뭉치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의 더미에서 절반을 덜어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두툼한 봉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마침 잘 됐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곧 있을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아내와 발리로 긴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펄펄 끓던 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발리, 그녀의 거친 손과 평생 아무런 상관이 없던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투명한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발리로 떠난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을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움켜쥐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전화를 붙잡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낯선 언어들이 왁자지껄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신음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아들은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맨날 아프시다는 타박과 함께 지금은 바쁘니 알아서 병원에 가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뚝! 그 소리와 함께 박순자의 세상도 멈췄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폐허. 그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그 아이에게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중전화로 향해 박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 뜻을 밝혔습니다. 아들에게는 최소한의 전세금 1억 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재산은 자신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그리고 돈이 없어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리의 태양을 잔뜩 머금고 돌아온 민재와 그의 아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모든 온기가 식어버린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재는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민재에게 1억 원을, 그리고 나머지 14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은 장학재단과 미혼모 지원센터에 기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의 액수보다 어머니의 세계에서 자신이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이 그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내민 것은 얇은 편지 봉투 하나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14억이라는 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쌓은 모래성이 무너졌으니 자신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그의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텅 빈 집.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가르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뒤늦은 자책과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 행간마다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낡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손때 묻은 국자, 어머니의 손에 맞게 달아버린 칼자루, 수만 번의 칼질로 깊게 파인 낡은 도마. 그제야 그는 보았습니다. 15억이라는 자산이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과 시간이었음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우주였다는 것을. 텅 빈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민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순자 씨는 새로운 동네에서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주기만 했던 그녀는 이제 조건 없는 따뜻함을 받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재 엄마가 아닌 박순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여전히 텅 빈 국밥집의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억이라는 돈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라는 당연한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소홀히 대하며 살아가는가.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라는 운명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